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할 텐데, 전에 것은 이제 아이패드로 했고, 오늘은 이제 칠판 수업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 이 산과 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면, 산과 염기를 보시게 되면, 이걸 배우는 이유 중에 궁극적인 목적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면, 얘는 바로 중화 반응을 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산과 염기에서는 중화 반응이 메인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산과 염기를 보시게 되면 산과 염기의 컨텐츠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관련된 성질들이 또 나옵니다. 왜 아침부터 왜 저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성질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 요거 말고 여기서 관련된 배경 지식들이 좀 있어요. 배경 지식. 배경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 지시약. 성질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지시약이 있고 pH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를 잡아주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전류. 의 방향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져요. 아침부터 왜 저러는 거지? 나 아침부터 출근하는데 한 8시쯤 나왔거든? 와, 앞에서 싸움 나는데 그냥 티격태격 그냥 경찰이 올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못 가고 쳐다보고 있었지. 사람들이 참 그래. 왜 말로 싸워? 소리 지르면서 주먹 두고 얼굴 두고. 자, 이제 먼저 산과 염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정의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갈게. 요거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단원을 잘 잡으려면 아니 과학을 잡거나 2학년 갔을 때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그 내용이나 문제를 암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얘를 이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연습, 다시 말하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얘를 외울지 말지, 얘를 이해할지 말지 하다가 이걸 외워야 될지 말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봐요. 문제를 풀어봤을 때 풀고 틀렸던 맞았던 특히 중요한 건 문제를 틀렸다라고 생각하자. 틀렸을 때 해설지를 보고 이건 외워야지만 답이 나오네. 그러면 외워야 돼요. 이유 없이. 간단해. 안 외우면 틀리는 걸 뭐 어떡할 거야. 근데 얘는 해석이 뭐 외워야 되는지 말하는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외워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해해야 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요 연습이 바로 나중에 이제 수능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여기에서는 암기되는 포커스를 잡아줄 거예요. 여기가 주로 이해적인 개념이 있다면 이쪽 파트는 주로 아침부터 저건 아니지. 암기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의 먼저 갈게요. 첫 번째, 얘가 이제 기본적인 컨텐츠가 되고, 첫 번째 정의. 일단 정의에서 산성인지, 그 다음에 염기성인지, 를 잡을 때 일단 전제 조건에서는 수용액 상태여야 돼요. 수용액 상태. 근데 이제 좋은 점은 통합과학에서는 수용액에 대해서 있고 없고를 많이 따지진 않습니다. 화원에 가면 조금 따지는데 통합과학에서 많이 안 따지니까 그냥 일단 물속에 녹였어. 물속에 녹였을 때 산성인 경우에는 수소 이온을 그 다음에 염기인 경우에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성이다, 염기성이다 라고 정의를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수소 이온을 내놓네, 수산화 이온을 내놓네 라는 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잡아줘서 키워드만 기억해.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산성이 되고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면 염기가 된다라는 거. 근데 거의 99% 이상은 얘를 갖고 언급하진 않아. 그러니까 살짝 지금 외울 때 수소이온이냐 수산화이온이냐만 잡아주면 얘를 크게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상관없겠지만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무엇을 더 추가로 하냐면 여기서 약간 예외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외. 요게 시험 문제상에서 실수를 하거나 지식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를 볼게. 밑에 교재에도 있지만 암모니아를 생각하자. 그러면 얘는 때려주고도 얘는 아닌 것 같지. 굳이 한다면 얘가 수소가 있으니까 얘 쪽일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 근데 희한하게도 이 암모니아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요. 물속에 녹아 들어가고 이 물속에 이 H2O가 아주 극히 일부지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무엇이 돼? 이온화가 되어집니다. 끝나지 말고 인데 이 암모니아가 물속에 들어가면 이 암모니아가 이 수소 이온과 결합을 해요. 둘이 얘네들끼리 있었는데 얘가 들어와서 얘를 잡아 가버렸으니 얘가 어떻게 된 거야? 혼자 남아버린 거지? 남아버린 거예요. 잘 봐. 여기서 수산화 이온을 내놔야 되는데 얘가 수산화 이온을 내놓은 건 아니지. 얘가 수소 이온을 가져가는 바람에 여기 있던 애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 어찌됐건 수산화 이온이 나온 건 맞지 않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어? NH4 플러스가 여기서 되어지고 수산화 이온이 얘가 이렇게. 그래서 얘는 밑도 끝도 없어 보이지만 얘는 무엇이 된다? 염기성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약간 잘 봐. 그대로 해볼게. 그대로 산성 물질들의 대표적인 이그젠플을 대볼게. 염산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산화 칼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세트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산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되면 산성인 경우는 수소들이 이렇게 야 수산화 칼슘 왜 들어가 있어 여기에? 미친 거 아니야? 정신이 없어 지금. 쏘리. 황산 그 다음에 질산 이 있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산성이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밑에 거를 또 한번 볼게. 염기인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얘는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 아침부터 저건 민폐인데. 자, 그 다음에 수산화 암모늄, 수산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수산화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수산화 이온들이 있는 게 눈에 보이게 되니까 자 하나 더 써놓기만 한 거야. 얘네들은 보이니까 딱 그대로 쫓아가면 돼. 얘는 안 보여요. 하나 더. 두 번째, 이번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얘도 물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약간의 이온화가 된 이 아이 중에서 이 이산화탄소가 이 수산화 이온을 가져가는 바람에 얘가 이렇게 혼자 나가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가 어떤 식으로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HCO3 마이너스가 돼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얘는 무엇이 되어진다? 산성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잘 봐야 돼. 이 위에 있는 거랑 이 아래에 있는 거랑 봤을 때 너희들이 한번 해석해 보자.
너희가 선생님이라면 위에 거 낼래? 아래 거 낼래? 당연히 아래 거 내겠지. 눈에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티가 안 나니까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 이번에 세 번째는 CH3OH 메탄올이라고 하고 C2H5OH 에탄올이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OH가 보이지 않나? 그 왠지 염기성일 것 같은 느낌 들죠? 근데 얘는 뭐냐면 얘네들은 중성이에요.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닙니다. 자, 크게 보자. 크게. 자, 일단 산의 정의와 염기의 정의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 얘네들이 있고 얘가 이렇게 있어. 얘네들이 큰 특징이 뭐냐? 잘 봐. 산에서 수소이온을 내놨지. 그러면 여긴 누가 있어줘야 돼? 산에 음이온이 있어야 되고 얘는 뭐가 있어야 돼? 염기에 양이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즉 산성이 되거나 염기성이 되려면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하는 무엇이 일어나야 돼? 이온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온화라는 건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는 거거든. 얘도 어찌됐건 얘가 한 건 아니지만 얘가 양이온, 음이온 여기서 이온화가 된 거잖아. 그래서 얘가 붙잡아 간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얘는 이거야. 공유결합 물질. 얘네들은 이온 결합 물질들이야. 양이온, 음이온 나뉘어요. 나뉘다 보니까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라고 하는 이온이 나왔지만 얘는 OH가 있지만 공유결합, 전자쌍을 형성해서 서로 전자쌍을 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놓지 않습니다. 즉 얘는 내놓지 않아요. 서로 붙잡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산이다 염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 잘 봐. 머리 들어. 자,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냐면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선 어때? 그냥 화학식을 써주면 바로 답이 보이지. 선생님 입장에서 이 화학식을 써줄까? 안 써주지. 한글로 쓰지. 뭐 염산, 황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황산을 했고 H2SO4라고 써줬으면 걔는 난이도가 낮은 거지. 대놓고 써주면 티가 나는 걸. 이런 건 3등급짜리 문제인 거고 한글로 써주면 약간 3등급보다 조금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1, 2등급을 목표로 공부하니까 얘네들은 한글로 화학식을 안 보고도 쓸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내가 2등급짜리 던질 수가 있는 거고 얘네들을 알고 있으면 요런 거 나오기만 해. 나오면 내가 얘는 알고 있으면 얘네들은 3등급 수준이 아니라 3등급 이상의 문제인 거지. 얘네들도 그렇고. 근데 지식이 된 거야. 외우면 아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쪽에서 많이 출제돼 있지만 알겠지만 문제 전체 중에서 1등급, 2등급 문제의 비중이 어때?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아. 20, 30%밖에 안 돼. 문항수가 적어요. 문항수가 적으니까 아이들은 문항수가 적으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문항수가 많지 않게 나올 뿐인 거지. 그럼 너희들이 1, 2등급이 되려면 얘는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을 잡아놓고 다시 말하면 문제상에서 다음 중 산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산인 것은 이랬을 때 얘네들을 툭 하고 던져버리는 거지. 요거 나올 줄 알았어 하고 제껴버리면 1, 2등급 문제여도 요거 싹 빼고 출발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여기서 지금 정의적 개념에서 예외가 되는 요 아이들을 잡아놓게 된다라면 한결 더 출제자의 의도가 잘 파악이 된다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필기 좀 해 주실까요?